과거 의정부시가 소각장 신설 계획을 추진하며 민간 투자 방식을 검토한 바 있는데요. 지역 환경단체가 민간 운영 시 환경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주택 경기 침체 양상 속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이 이웃 돕기에 나섰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이웃 돕기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각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잇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돋보이는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노후화된 소각장을 새롭게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민선 8기 의정부시는 소각장 신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네, 앞서 의정부시는 소각장을 민간 투자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환경단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민간 투자 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의정부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한 민간 사업자가 의정부시의 소각장 건설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1일 처리 용량은 220톤, 사업비는 997억 원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20년 동안 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이른바 BTO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민간 투자 방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실제로 민간 투자 방식의 소각장을 운영 중인 천안시의 경우 2년 만에 톤당 소각료가 약 2.4배 올랐습니다. 2019년 기준 재정 투자로 소각장을 지은 청주시와 비교하면 톤당 처리 비용이 약 2배 높습니다. 의정부와 포천시의 사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직접 재정을 투자해 소각장을 건설한 의정부. 2019년 의정부의 톤당 소각장 처리 비용은 12만 6천 원입니다. 민간 투자로 소각장을 건설한 포천시의 경우 톤당 처리 비용이 18만 7천 원으로 의정부의 약 1.5배입니다. 건설 비용을 민간에서 맡는 만큼 초기 사업비 부담은 덜 수 있지만 향후 쓰레기 처리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곧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입니다. 소각장의 경우 대기 오염물질 정화 등 환경 문제가 핵심인데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기업의 경우 오염 정화 비용에 제대로 투자를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좋은 시설을 계속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민간에서 이익을 위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맑은 공기를 위해서라도 환경기초시설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며 민간 투자 방식 역시 제안이 들어왔을 뿐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내용도 알고 있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재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6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의정부는 지난달 해제를 건의했지만 국토부가 최근 전국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의정부를 제외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넘어 주택 경기 침체 양상마저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과 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웃 돕기 소식이 곳곳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도 이웃을 돕기 위한 정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마음 따뜻함을 담은 이웃 돕기 현장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겨울. 겨울과 함께 이웃 돕기도 시작됐습니다.
1년 동안 차곡차곡 의료진들이 이웃을 위해 모은 성금은 라면 1000박스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적은 것도 있지만 라면 한 박스씩 제공해드리지만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라면 한 박스가 그분의 한 끼 식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라면을 이제 매년 이렇게 해서 라면 한 박스씩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쌀을 나누다가 또 뭐 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데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이제 모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이제 물품들을 저희가 전달하고 또 지역사회에 의정부 성모병원이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에서 나온 트럭이 산타클로스의 루돌프가 되었습니다. 라면 박스에는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에게 라면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정부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큰 따뜻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것에 성모병원이 함께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트럭은 라면을 싣고 의정부시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는 각 지역 자원봉사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죠. 국가와 지자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채우다 보니 임무가 막중한데요.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김용훈 센터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양주시는 사실 이제 도농 복합 도시인데다가 복지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빌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5만 9천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개최했던 천일홍 축제와 앙축제 등의 각종 행사 시 활동 봉사자 모집 배치 지원을 비롯해 퇴직 공무원들의 공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재능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회비를 모아 각종 후원 활동을 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월 테마별 프로그램을 기획, 상록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꾸려 코로나19 수해복구,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처하며 위기 상황 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 명절 음식 나눔, 김장 나눔 등 관내 기업,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자발적인 후원과 특히 외부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예산을 크게 절감하면서 맞춤형 지원 사업 또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족 단위 자원봉사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봉사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높일 수 있고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뿌듯한 보람을 느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가족봉사단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봉사단은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4기로 구성되어 100가족 38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모두가 참여하며 봉사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가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즐거움은 그 보람은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의 뜻은 있지만 시작이 쉽지만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 우리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언제든지
전화 문의나 또는 방문해 주시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회원 가입부터 봉사활동 연계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특히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력해서 시민과 함께 도약하며 성장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김용훈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지원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출금리 인상과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1억 원으로 감액됐다며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케빈 멀둔 미국 뉴포트 비치시 시장이 연천군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군 참전 사진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연천군은 6.25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으로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행사 유치를 위해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번 방문은 케빈 멀둔 시장의 할아버지인 에드워드 멀둔이 과거 6.25 전쟁에 참전했던 인연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